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찰의 개념 세 번째 시간, 이제 경찰의 종류, 경찰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경찰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경찰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 경찰이라는 개념 하나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이 경찰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즉 경찰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어려운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조금 쉽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법제도적 의미의 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경찰이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법제도적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지난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법을 제가 조금 다시 재정리를 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법의 임무규정, 직무규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을 같이 보면서 구별하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경찰은 8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방범,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경무 이렇게 해가지고 8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 8개의 기능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방범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에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방범을 우리는 생활안전이다. 일본식의 명칭을 써가지고 생활안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범경찰과 수사경찰 기능이 나옵니다. 그죠? 방범이 나오게 됩니다. 방범, 수사. 그죠? 자, 그 다음 경비. 그죠? 자, 경비 이용 경우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비경찰, 그죠? 경비과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자, 방범, 수사, 경비, 교통. 자,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있습니다. 그죠? 5번에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교통과가 나오게 됩니다. 교통과가. 자, 방범, 수사, 경비, 교통, 정보. 자, 정보를 보니까 4번에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과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정보과가. 자, 방범,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자, 보안은 보니까 6번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안과 외사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안과 외사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번에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자, 여기 돼가지고 우리는 서비스 경찰과 경무 경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방범,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그죠? 경무까지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교통방송, 그죠? 이런 서비스 기능까지 우리는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는 경찰 활동이 도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법에 쓰면 무조건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비스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자, OX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O가 됩니다. 그죠? 법이 있기 때문에. 또 생활안전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역시 O가 됩니다. 또 수사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역시 O가 됩니다. 경비경찰, 정보경찰, 교통경찰, 보안경찰, 외사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역시 O가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우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범죄 피해자 보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2에 보면, 2항 2에 보면. 그래서, 자,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O, X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역시 법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됩니다. 또 대간첩 작전과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경찰, 즉 대간첩 경찰, 대테러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라고 했을 때 O, X 어떻게 됩니까? 예, 역시 O가 됩니다. 왜냐? 형식적 의미의 경찰 무조건 법제도적 의미의 경찰이고, 법제도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얘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됩니다. 자, 6번에 보면 또 외국 정보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그죠? 저 국제협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폴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O, X 어떻게 됩니까? 예, 역시 O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가 우리 경찰의
임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럼 과거라고 봅시다. 과거. 자, 과거에는, 그 예를 들면, 뭐, 한 2000년이다. 2000년 경찰이다. 2000년대의 경찰이다. 20년 전의 경찰이다. 자, 그럼 그때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라고 했을 때, O, X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가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법에 범죄 피해자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법 제도적 의미의 경찰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어렵게 이제 자, 법정 경찰과 의원 경찰, 그죠? 또 정보 경찰과 서비스 경찰, 영국 경찰, 위생 경찰, 산림 경찰, 건축 경찰은 우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정 경찰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법부에 가면 재판을 합니다. 그죠? 사법부에서는 재판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법정 정리라고 해가지고 그 범죄자 호송을 하고, 그죠? 피고인 호송을 하고 또 법정 질서 유지 이거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법정 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법정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라고 했을 때 O, X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X가 됩니다. 왜 X가 되냐? 지금 우리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어디를 보더라도 법정에 대한 질서 유지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정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의원 경찰은 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했을 때 입법부, 저 국회가 있습니다. 그죠? 국회는 가면 국회 경위라고 해가지고 국회 내의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의원 경찰, 국회 경찰, 의원 경찰이라고 하는데, 자, 이 의원 경찰, 국회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라고 했을 때, O, X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것도 역시 X가 됩니다. 왜냐? 우리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어디를 보더라도 국회에 대해 가지고 경비를 쓰는 게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의원 경찰, 국회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보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라고 했을 때 O, X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O가 됩니다. 왜냐? 우리는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됩니다. 자, 또 서비스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라고 했을 때 O, X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역시 이것도 O가 됩니다. 왜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하는 우리 경찰의 법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영업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 자, 이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영업경찰이 뭔지, 위생경찰이 뭔지, 그리고 산림경찰이 뭔지, 건축경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사적인까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업, 위생, 산림, 건축 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경찰 시험이라든지 경찰 간부 시험에 경찰의 개념을 물을 때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영업, 위생, 산림, 건축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냐,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냐,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되느냐, 뭐 등등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업 경찰. 자, 이 영업 경찰은 지금 여러분이 좀 어려운 개념인데 반복해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개념은. 자, 영업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지금 창원시청이 있고 경남도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거기서 제가 만약에 뭐 잘난한 업소를 뭐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른바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경남주종임이라고 하는 술집을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받았는데 제가 그냥 FM대로 영업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가지고 불법 영업을 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지, 그죠? 또 거기서는 뭐 술 판매하면 안 되는데 뭐 술 판매를 한다든지, 그죠? 뭐 등등. 그래서 이런 불법 영업을 하기 때문에 창원시청이나 경남 도청에서는 단속이라는 걸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단속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불법 영업을 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주점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클럽처럼 이렇게 영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제가 뭐 클럽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제가 그 클럽 영업을 허가를 받아놓고 거기서 뭐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죠. 또 무허가 뭐 건축물을 또 한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하튼 자 그럴 때 이제 창원시청에서 나와가지고 단속을 했을 때 제가 단속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경찰을 뭐라고 하냐면 영업경찰이라고 한다는 거죠. 영업경찰. 자, 그리고 이제 위생경찰은 뭐냐면 지금처럼 전염병이 막 돌았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확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걸 갖다 지금은 경찰이 도와주고 있지만 원래는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직원들이 그 전염병 그 예방을 위해서 단속을 합니다. 이게 또 예를 들면은 뭐 그때 뭐 대지 그 뭐 구제역 파동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원래 대지를 갖다 이동하면 안 되는데 또 돈을 갖다 벌기 위해 가지고 몰래 대지를 뭐 밖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보건복지부가 거기에 대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이게 그것이 뭐냐 했을 때 위생경찰입니다. 산림경찰은 쉽죠. 산림청. 자, 산림청이 있는데, 산림청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막 불법으로 벤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산불을 낸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단속하는 것이 산림경찰입니다. 자, 건축경찰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무허가 옥탑방을 제가 지었다. 이게. 그럼 또 예를 들면은 그 뭐 용적률이 뭐 200%인데 예를 들면 제가 뭐 300% 400% 해가지고 즉 5층짜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뭐 10층짜리를 갖다 불법으로 지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건축경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그럼 이렇게 될 때 방금처럼 불법 영업을 단속을 하는 영업경찰 그죠? 또 아니면 전염병이 돼가지고 단속하는 위생경찰 또 산불 지르는 그걸 단속하는 산림경찰 그죠? 무가 옥탑방을 단속하는 건축경찰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적발되면 이제 과태료도 물고 범칙금을 물고 뭐 형사고발도 당하기 때문에 단속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기능을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죠. 당연히 영업경찰은 시청에서 할 것이고, 그죠? 위생경찰은 보건복지부가 할 것이고, 산림경찰은 산림청이 하게 될 것이고, 건축경찰은 국토교통부가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즉 법이 없습니다. 법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이제 영업, 위생, 산림, 건축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법정경찰과